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과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여러분, 저번 거를 다시 볼게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웠죠. 보존과 전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지? 발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또 역학적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뭐 쭉쭉쭉 화학 에너지 이런 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에너지 하나당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도 한 번에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거의 전기 에너지 양과 이 전기 에너지 양을 다 합치면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까지 배웠고요. 또한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소비 전력이라고 했고, 이 소비 전력은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또 이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어느 시간 동안에 소비한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전력량이라고 했고요. 이 전력량은 와트 C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을 정리를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20쪽이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유낙한 물체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무슨 에너지와 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서로 전환이 됐구나. 3번,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위로 던진 물체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자, 4번입니다.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등의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발전이라고 했죠. 발전, 전기를 발생시킨다, 발전. 그 다음에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무슨 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죠. 자, 그리고 6번. 가전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된다. 7번입니다.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했지? 소비 전력이라고 했고요.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했다? 전력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풀었으면 더 좋고 못 풀었어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적용하기 1번입니다.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단 B와 D의 높이는 같대요. 자, 공이 C에 있을 때, 최고 높이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라고 나와 있는데 최고 높이에 있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되지? 잠깐 멈췄다 떨어지니까 속력이 0이에요. 속력이 0이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C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나요? 같지 않지. 왜냐? 운동하는 동안의 위치 에너지, 속력도 줄고, 그 다음에 속력이 이제 위로 올렸을 때 속력이 줄고, 높이는 이제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줄었으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위로 올렸을 때를 얘기를 해요. 떨어질 때는 이제 반대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르고 A, B 3번 A, B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대요. 지금 올리고 있잖아. 그리고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속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도 아니고 4번 D2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데 맞나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높이가 점점 기준면에 가까워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아니겠죠. 지금 이거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번 BC 구간에서 여기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나요?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아? 같지. 왜냐?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니까. 높이도 같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발전기 막 흔들어서 불이 켜졌어요. 자, 흔들었더니 불이 켜졌다.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대요. 이거 맞나요? 우리 전류가 흘렀으니까 빛이 됐겠지.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지. 전기 에너지가 사실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불이 켜졌잖아. 그 다음에 간이 발전기를 흔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나요? 흔들어서 전류가 흘렀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흔들었다. 자석이 이렇게 운동했지. 자석의 운동 역학적 에너지가 전류를 만들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됐고 이 전기 에너지가 이게 빛을 지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인데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 기억. 충전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가 된대요.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충전기는 지금 6W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6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6줄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는 몇 줄을 사용할 것이냐?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비례식을 세우려면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1시간은 3,600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600을 곱해주면 몇 줄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써보면 여러분 6 곱하기 3,600을 하면 21,600줄이 나와서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 맞습니다. 자, 소비 전력의 정의로 지금 문제를 풀었어요. 소비 전력이란 한 줄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줄이 소비되냐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맞나요?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 사용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니은도 아니고 디귿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1초 동안에 1200줄을 사용을 합니다. 소비 전력이 1200W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40W임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1200W에 곱하기 3600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봅시다. 그러면 선풍기를 1시간 동안 켰을 때는 40 곱하기 3600초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40W 곱하기.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배가 차이가 나지 지금? 3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30배가. 그러니까 에어컨을 1시간 키는 것과 이 30배 차이가 나니까 선풍기가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컨의 소비 전력이 1200W였고요. 선풍기의 소비 전력이 40W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해볼게요. 1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러면 초로 바꿔서 3600초를 계산을 하면요. 1200 곱하기 3600 하면 10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32만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30시간이라고 하니까 40 곱하기 30 곱하기 36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왜냐? 이거랑 이게 지금 아니지. 이거와 이거를 계산을 하면 3600은 똑같으니까 1040 곱하기 30이 사실은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32만 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1시간 키는 것과 이 소비 전력이 낮은 선풍기를 30시간 키는 거. 왜냐? 지금 소비 전력이 30배 차이가 나니까 같은 소비 전력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한 거면 이렇게 같아질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으로만으로도 이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 같죠. 이거를 만약에 바꾸면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선풍기를 몇 시간 동안 켤 수 있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4번인데요.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공을 놓았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처음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반대편을 평평하게 하며 공은 계속 운동할 거라고 주장을 했죠. 이러한 갈릴레이의 주장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설명을 하래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 처음 여기 위치에 있는 공은 무슨 에너지를 가지지?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위치 에너지를 가지죠. 여러분 죄송해요. 처음에 있는 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 보면 다시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전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마찰이 없는 빗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찰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여기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높이의 위치 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로는 이제 전환되지 않으니까 계속 굴러갈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갈 거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여기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높이가 없으니까 계속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굴러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이 그대로 답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 위치에 있는 공은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공의 위치 에너지는 점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바닥까지 내려오면 무슨 에너지로 다시 전환되지? 공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제 다시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때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되어 공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반대편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낮게 하여 평평하게 했어요. 평평하게 하면 공이 처음 위치에서 굴러 내려왔을 때 전환된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보존되어 계속 굴러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그냥 말로 풀어서 써본 거예요. 적을 사람은 이렇게 정지해서 적어 놓으시고 우리는 5번으로 갈게요. 5번.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역학적 에너지 전환 이용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롤러코스터가 있겠지. 있고, 근데 사실 선생님은 롤러코스터보다는 자이로 드롭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올리는 건 지금 정지에 있어. 무슨 에너지가 있지요? 위치 에너지가 있지요. 근데 퉁 하고 떨어집니다. 깍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지? 속력 증가, 높이 감소 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 최대, 그럼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 갔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 갔다가 운동 에너지 갔다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해서 브레이크 장치로 멈추게 되죠. 여기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됩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번 볼게요.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일정 속력으로 떨어진대. 이러한 스카이다이버의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일단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지? 위치 에너지는 사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져요.
당연하지. 기준면이 여긴데 비행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람이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점점 높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일정한 속력이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다가, 왜 커지지?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운동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면서 일정해진다. 선생님, 점점 작아지는데 그럼 얘도 점점 커지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랬는데 보존이 안 되네요. 그치? 원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 운동 에너지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커졌다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왜 안 돼? 왜 안 돼? 사실 여기에 공기 저항도 있으니까 다른 작용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때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오,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진도가 좀 빠른가? 빠르지 않아요.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전화번호 모르죠? 그러면 카톡 주세요.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 접촉된 회전축이 같이 돌아가는 발전기. 발전기니까 역학적 에너지나 어떤 에너지들이 지금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회전축이 돌아가죠. 회전축에 뭐가 연결돼 있지? 자석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축 운동이 자석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자석이 운동해서 자석 운동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여 전조등이 켜질 때까지의 에너지 전환인데 일단은 전기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게 위에 것까지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이 전조등을 빛을 키운 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전해서 전조등이 켜질 때까지의 전환이니까 회전했으니까 위에 거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렀다, 전기 에너지로 됐고 빛이 켜졌다, 빛 에너지가 되었다. 빛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내가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끝에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도 100줄일 거다. 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고 또 어디 갔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그러면 중간 단계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중간 정도 높이에 왔으면 높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위치 에너지 50줄이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50줄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로 일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러면 다 달았을 때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구하면 100줄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여기에서 질량을 알려줬을 거예요. 아마 속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둘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해서 발전기 발전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간이 발전기로 또 배웠습니다. 또한 전기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딱 열 에너지 하나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 동시에 운동 에너지로도 변환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머리 말리기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죠. 그 다음에 난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고 빛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다 변환된 에너지 양과 여기 전기 에너지 양은 같다.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옆으로 갈게요. 또 우리가 배운 건 소비 전력에 대해서 배웠고 전력량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1초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또 전력량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 동안 사용된 전기 에너지의 양이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낮은 거는 내가 이거를 작동하는데 든 전기 에너지가 적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크다는 건 이걸 사용하는데 드는 전기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1200W와 선풍기 40W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얘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얘는 30시간을 쓸 수가 있더라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단원을 마칠 거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몇 단원으로 갈 거냐면 우리 5단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5단원에서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그리고 수정란은 어떻게 개체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들 질문해 주시고 오늘 푼 문제도 선생님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 참고 보고서 다 쓰셨으면 선생님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